자,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걸 정리했으면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코드라는 것은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망각해서 프로그램을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int a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int b라는 변수를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할당하는 요 코드가 실행되지도 안 하는데 이 밑에 있는 요 코드가 실행된다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요 코드가 먼저 실행되고 요게 실행된다든지 그렇게 실행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int a 요 라인부터 실행되고 그 다음에 요 라인이 실행되는 거지 코드가 뒤죽박죽되게 실행되는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내가 특정 부분에서 코드를 제어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특정 코드가 실행이 안 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코드를 반복시킨다거나 그래서 그 코드를 제어를 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법인데 바로 그걸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제어문. 그러면 제어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조건문이라는 개념이 있고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조건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드에다가 조건을 걸어서 특정 코드를 실행 또는 특정 코드를 실행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문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int age라 했을 때 그러니까 age라는 변수는 이제 나이라는 변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성인 나이를 몇 살 이상을 성인 나이라요? 20살 이상을 성인 나이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20살 미만을 이제 미성년 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제가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성년입니다 라고 적어볼 거예요. 자, 분명히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age라는 변수가 20이라 했을 때 이 둘 중에 코드 중에 하나만 실행될까요? 아니면 둘 다 실행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둘 다 실행돼요? 아니면 하나만 실행돼요? 둘 다 실행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성인입니다, 미성년입니다가 둘 다 실행돼요. 컴퓨터가 age가 20살이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컴퓨터는 뭐 그런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요 값에 따라서 이 값이 성인이야 또는 성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자바는 그걸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살 이상은 성인이야 라고 자바한테 학습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학습이라기보다는 조건을 부여를 해가지고 뭐 age가 20살 이상이면 성인, 그 20살 미만이면 미성년 그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만들 건데 자, 그게 바로 뭐다? 조건문인데 자, 조건문은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지 외우셔야 됩니다. 자, if 소가로 중가로 다시 어떻게 쓴다? if 소가로 중가로 소가로도 완성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shift 한 다음에 p 옆에 보면 대가로 있죠. 그냥 중가로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엔터 치면 보이죠? 굳이 닫는 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가로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조건식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교연산자라는 개념 배웠죠. 물론 무조건 비교연산자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조건식, 비교연산자도 그렇고 논리연산자도 그렇고 결국에는 걔네들이 실행된 결과값이 뭐죠? true로 아니면 false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조건을 부여하게 되면 이 소가로 안쪽에 조건식이 부여됐을 때 그 식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age를 20살 이상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쓴다? age가 20살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현재 int age라는 변수의 값이 20이라 했을 때 요 age 20이라 했죠? 그러면 요때 요 age는 뭘로 봐야 돼요? 요거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요 age는 뭘로 봐야 된다?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값이죠. 그죠? 값으로서의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가끔씩 변수 아닌가요?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얘는 변수가 아니라 그냥 20입니다. 20. 우리 눈에 이 age로 보여서 그렇지 얘는 실제로 취급되는 값은 20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20이라 했을 때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크진 않지만 현재 같죠? 그러면 이 녀석이 실행됐을 때 어떤 걸로 변환이 되냐면 true로 변환이 돼요. true로. 그러면 조건식은 어떻게 되냐? 조건식은 조건문은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실행된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성인입니다라는 코드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잠깐 미성년은 주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age가 20 이상이다. age라는 값이 20이라 했을 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니까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성인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값을 바꿔볼게요. 나이를 10살이라 바꿨어요. 자, 그러면 나이를 10살이라 했을 때 1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얘는 결과가 뭐죠? 당연히 거짓이죠. 그죠? false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문은 조건식이 false인 경우에는 실행되지 않는다. 자, 요거는 원칙이에요. 법칙.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행이 되면 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코드는 실행이 되지만 얘가 지금 거짓이기 때문에 이 내용물은 실행된다 안 된다? 실행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미성년입니다라는 코드를 출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age가 20살 미만이다. 그러면 이때는 뭐 해주면 된다? 미성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age가 10이라 했을 때 얘는 참이 아니지만 얘는 뭐예요? 참이죠. 그러니까 실행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미성년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20이라면 저 위에 게 참이기 때문에 위에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아까 여러분한테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건문이 몇 개? 조건문이 하나, 그 다음에 두 개죠. 두 덩어리의 조건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문은 둘 다 실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만 실행되는 걸까요? 대부분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면 하나만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만 실행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성인 또는 미성년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문구가 출력되기 때문에 하나만 실행된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 정답이에요. 왜 반쪽짜리 정답이냐면 코드라는 거는 아까 여러분한테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조건문은 둘 다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age가 20이라 했을 때 20은 20보다 크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 성인입니다라는 말을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12번째 라인으로 와가지고 요 조건문을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실행을 했더니 얘는 조건식이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뭐한다? 실행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조건문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덩어리 모두 다 실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게 잘못된 코드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제가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지선다죠? 정답은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age라는 그 변수의 값에 의해서 그 값이 뭐냐에 따라서 성인, 미성년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대로 코드가 지금 산출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조건문을 작성하게 되면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간적인 컴퓨터 공학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느리게 실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되는 게 맞습니다. 눈 깜짝할 만큼의 실행이 되지만 조금 느리게 실행돼요. 느리게.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빠르게 실행될 수 있게끔 코드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코드를 짠 거는 마치 이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대요. 보기에 맞는 정답을 고르래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정답은 무조건 하나래요. 정답은 무조건 하나. 그러면 age가 뭐 10이라는 요 값이 들어가 있을 때, 자, 1번 문제는 뭐냐면 10대래요. 자, 2번은 20대고요. 3번은 30대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age가 10이라 했을 때 정답은 몇 번이에요? 당연히 1번이죠. 자, 그리고 그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보통 문제를 푼다 했을 때 보편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1번, 2번, 3번 순으로 풀어요? 3번, 2번, 1번 순으로 풀어요? 2번, 1번, 3번 순으로 풀어요? 우리는? 그렇죠. 보편적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를 풀 때 1번, 2번, 3번으로 풀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age가 10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아, 1번이 정답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았을 때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시험 문제래요. 여러분들이 이 보기에 맞게 이 결과도 수학 문제처럼 막 풀어야 된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면
여러분이 1번이 정답인 걸 확신했을 때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체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20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 아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2번으로 내려와서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2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2번 정답 체크하고 3번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해야 체크하지 않아요? 체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이 아니라 해서 2번도 정답인지 아닌지 3번도 정답이 아닌지 다 체크하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2번이 정답인 거 알았기 때문에 2번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30이라는 값이 주어졌대요. 그러면 1, 2번이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죠. 자,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1, 2번이 아닌 걸 확신했어요. 그럼 3번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정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번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이걸 계산을 통해서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코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코드가 1번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코드가 어떻게 된다?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보니까 현재 이 두 개의 조건문이 둘 다 실행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게끔 만들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개선하지 않은 버전이죠. 자, 개선한 버전은 어떻게 쓰냐? 여기다가 if 앞에다가 else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else를 붙이는 순간 두 개의 조건문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조건문으로 합쳐집니다. 그러면 하나의 조건문으로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 강사님, 여러분들 이거 딱 봤어요. 강사님, else 붙인 거 말고는 크게 달라 보이는 거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뭐라 했죠? 우리가 1번이 정답이면 굳이 2번 체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2번을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두 개의 조건문이기 때문에 둘 다 실행된다고. 근데 여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만약에 1번이 정답이래요. 얘 2번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else로 적혀져 있는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실행조차도 안 됩니다. 만약에 1번이 참이다? 그러면 얘는 true면 얘를 실행시켜주고 얘는 실행조차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실행시키는 게 가능하고 시간적인 면에서 조금 더 빠르게 실행되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푼다 했을 때 내가 1번이 정답이면 알면 2번, 3번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체크하고 있으면 시간을 거기서 굉장히 오래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1번이 정답이니까 얘는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얘도 조금 이제 흠이 있어요. 얘도 잘못된 코드는 아니지만 얘 흠은 뭐냐면 자, 1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1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당연히 체크해야겠죠? 그죠? 뭐 두 개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두 개라면 사실 1번이 정답이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차피 이지선다니까. 근데 굳이 얘를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체크할 필요 없는데 얘는 지금 어때요? 얘가 거짓이면 else-if로 코드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얘가 거짓이면 여기로 내려와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얘가 참이면 실행, 거짓이면 실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참이네요. 그러면 굳이 얘가 거짓이면 당연히 얘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얘가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조차도 개선할 수 있는 문법이 존재합니다. 자, 1번이 정답이면 1번이 정답이 아니면 2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굳이 체크할 필요 없는 구조가 바로 if else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치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1, 2, 3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럼 1, 2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 그런 구조가 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참이네요. 그러면 얘는 실행도 안 되고요. 만약에 얘가 거짓이네요. 그러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로 바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겠죠. 미성년입니다. 그 다음 20하면 성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조금 더 효율적인 코드 작성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if, else-if, else를 이용하면 조금 더 코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코드를 if문만 느려뜨려놓고 작성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조건문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조건문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건문의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돼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은 무슨 말이냐면
복수계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사용할 때는 어떤 특정 문제에서 조건의 결과는 하나다. 즉 복수계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걸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복수계의 정답을 가지게 되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가 두 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결과대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건문의 결과는 무조건 하나만 나오게끔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썼다는 거는 양립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어준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조금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코드 실행이 가능한데, 자, 그러면 제가 복수계의 정답을 가졌을 때 한번 결과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거는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보여드릴 테니까. 마이너스 1 넣은 거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넣은 거예요. 임의적으로. 자, 만약에 age가 10보다 작다. 그러면 age grade라는 변수에다가는 0을 집어넣을 겁니다. 0.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통 10대를 몇 살 이상 몇 살 미만이죠? 10살 이상이고, 그 다음에 age가 20대 미만이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나이가 10살 이상. 그 다음에 20살 미만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엔드 연산자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엔드 연산자의 역할이 뭐였어요? 양쪽의 비교형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참을 내뱉는 그 문법이라 했죠. 연산자라 했죠. 그렇게 되면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 바로 그게 뭐예요? 10대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age grade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어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어떻게 출력을 해볼 거냐? age grade 플러스 대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제가 10이라고 입력하면 10대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출력이 되게끔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0대. 자, 20대는 20살 이상, 그 다음에 30살 미만을 말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40대까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30살 이상, 40살 미만, 그 다음에 40살 이상, 50살 미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제가 요거 20이라 입력하면 어떻게 나와요? 20대 나오는 거고, 30을 입력하면 30대, 40 입력하면 40대가 나오겠죠. 요것도 LCF로 묶는 게 좋지 않냐? 뭐 상관없어요. 제가 일부러 안 묶은 겁니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age를 50이라 입력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자, 지금 마이너스 1대입니다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50에 관련된 조건을 건 게 있나요? 없죠. 자, 50에 관련된 조건을 건 게 없기 때문에 age grade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부합한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뭐냐면 지금 요 조건에 부합하는 게 있으면 age grade라는 변수에 어떤 특정 값을 넣어줘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age가 뭐 10이면 10이 들어가고 20이라면 20대, 30이라면 30대, 그런 식으로 age grade 변수의 값이 재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50에 부여된 값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age grade는 마이너스 1로 계속 보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대입니다 라는 말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age grade라는 이 변수에다가 너가 마이너스 1을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50대 이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else를 써볼게요. else를 써서 자,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50대 이상입니다. 잘 나오죠? 그죠? 여기다가 60 입력해도 60세 이상입니다. 잘 나옵니다. 그죠? 뭐야? age, 그죠? 50대 이상입니다. 맞죠? 자, 여튼 잘 나와요. 50대 이상입니다라는 말이 잘 나오죠. 그러면 요렇게 썼는데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이걸 5라고 입력했어요. 5. 자, 5라고 입력했는데 뭐가 나올까요? 자, 0대입니다 나와요. 왜? 제가 코드를 지금 age가 10살 미만이면 뭐 age grade가 에다가 뭘 넣어달라? 0을 넣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기 때문에 0대입니다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0대입니다가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 말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조건문 안에는 조건문을 또 작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걸 이제 중첩 조건문이라 얘기하는데 저는 else 안에다가 조건문을 하나 더 쓸 거예요. 그러면 age grade가 만약에 0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10살 미만 아동입니다 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else를 써서 어떻게 한다? 요거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실행되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자, 10살 미만 아동입니다. 잘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뭐 20 입력하면 20대 나오고 30 입력하면 30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60 입력하면 50대 이상입니다. 잘 나오죠? 그러면 어떤 특정 나이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 판별 프로그램을 잘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건문 안에 조건문, 조건문 안에 조건문 그런 식으로 코드를 쓰다 보면 굉장히 코드가 지저분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else를 지우고 코드를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것만 보면 지금 조건문이 몇 개 덩어리인 거예요? 요것만 보면 현재 하나, 두 개죠, 그죠? 그럼 두 개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왜냐면 결과가 50대 이상, 10살 미만 아동, 뭐 10대, 20대, 30대 그런 식으로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60이라 입력한 상태에서 입력을 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조건에 대한 결과가 몇 개 나온다? 두 개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60이라 했을 때 에이지 그레이드는 뭐예요? 처음에는 마이너스 1로 계속 보존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로 보존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보존돼서 else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1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50대 이상 둘 다 출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조건문을 작성할 때 조건문의 조건은 뭐다? 양립할 수 없다. 복수계의 정답을 걸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2개 이상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코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정답을 하나만 나오게끔 만드는 방법이 뭐다? 여기다가 else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else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조건문이 두 개의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지게 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오직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작성하실 때 그 조건문의 결과가 2개 이상 나오지 않게끔 코드를 잘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조건문의 조건이다. 그래서 조건문의 조건을 어기게 되면 2개 이상의 정답 또는 3개 이상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여러분들이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가 if문을 막 느려뜨려 놓는 것보다 if, else를 이용해가지고 코드를 잘만 작성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코드 작성과 더불어서 빠르게 코드를 실행시키는 게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조건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